문제 24번. 습공기의 온도를 낮게 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하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이때의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하는가? 수증기가 응축해서 이슬이 맺히는 온도는 석구 온도, 근구 온도, 노점 온도, 절대 온도. 3번 노점 온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5번. 다음은 공기 선도상에서 상태점 A의 노점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도를 살펴보면 요 A점이죠. 25도씨는 근구 온도, 18.5도씨는 석구 온도, 12는 엔탈피, 0.01은 절대습도, 14. 가로로 가서 여기서 14.5를 읽든지 여기서 14.5를 읽든지 14.5는 석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문제 2번 14.5도씨가 석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냉각 코일을 통과하는 공기가 완전히 열교환하여 코일 표면의 평균 온도의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평균 표면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코일의 포화 상태, 요거는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장치 노점 온도까지 다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옆에다가 포화 온도를 공기 선도를 하나 그리면 하절기 두 개의 외기와 실내 점의 온도를 리턴 에어를 합친 온도를 믹싱 에어 혼합 온도라고 하고, 실내 온도와 연결되는 현열비 SHF에 관해서 설정을 하고, 냉수 혹은 냉매가 코일 내를 흐르는 지점을 연결해서 따라가는 요 점을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럼 SHF로 따라가는 이 선의 요 온도는 뭐냐? 그냥 노점 온도가 되겠습니다. 26번의 정답은 장치 노점 온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실내 상태점을 통과하는 현열비 선과 포화 곡선의 교점이 나타내는 온도를 지출 공기가 실내 잠열보아야 되는 상당한 수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코일의 표면 온도는 똑같은 거네요. 이 말을 선도로 그려보면, 선도로 그리면 가장 편합니다. 실내점과 연결되는 SHF와 현열 B와 연결되는 점의 온도와 그 다음에 혼합점에서 코일의 출구점에 해당되는 요 온도, 지출 공기가 정리돼서 여기가 극기
온도가 정리된다면 요 차이에 수분을 제거하는 절대 습도 델타 X가 정리되겠죠. 그때 이때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코일 표면 온도는 뭐다? 실내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한다. 실내 장치 노점 온도. 요 SA 요 앞에 요 값을 실내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값을 코일의 장치 노점 온도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도로 그리면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문제 28번. 다음은 근고온도 27도씨, 상대습도 70%일 때 석공기 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 중 틀리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상대습도 70%, 근고온도 27도일 때, 요 16.6은 엔탈피 값이 되겠습니다. 1번 엔탈피 값 16.06 맞고요. 석고온도, 석고온도는 요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2.8도, 21.1도가 아니고 22.8도씨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비최적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요선이 비최적선이 되겠습니다. 0.872 맞습니다. 교점에서 수평으로 우측으로 가는 것을 절대습도 X는 0.1757 맞습니다. 정답은 석고온도가 되고 21.2도씨는 노점 온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9번 문제. 대기압이 760mmHg일 때, 대기압이 760mm 1atm 똑같네요. 1atm이고 온도 30도의 공기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 분압이 42.18mm 있다. 이때 근공기 분압은 얼마인가? 총 기압은 근공기 분압 더하기 수증기 분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공기 분압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공기 분압은 760 빼기 수증기 분압 42.18 계산기를 누르면 717.82 1, 2, 3, 4 중에 717.8이는 1번이네요. 1번 717.82가 정답입니다. 문제 30번. 상대습도가 100%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습도가 100%이면 결로가 맺히는 점이라고 하고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30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어느 공기의 상대습도가 100%일 때 동일하지 않는 온도는 공기 선도를 그려보면 상대습도 100%인 요 공기의 상태를 물어보는데, 요렇게 찍으면 근구온도, 석구온도, 노점온도가 다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근구온도, 석구온도, 노점온도, 상대습도 100%인 선이죠.
그래서 효과 온도는 아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상대습도와 절대습도 X의 관계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P는 수증기 전압, PN은 근공기 분압, PS는 포화 수증기의 분압을 나타냅니다. 절대습도 X는 0.622 곱하기 수증기 전압 빼기 상대습도의 포화 수증기 분압 분의 상대습도와 포화 수증기 분압으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X는 0.62 다 똑같고요. P 빼기 로 PS죠. 여기가 A네 틀렸네요. P 빼기 상대습도 곱하기 PS분의 PS.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절대습도는 0.62 P 빼기 상대습도 포화 수증기 분압분의 상대습도와 포화 수증기 분압으로 나타낸 값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압력 760mm Hg 표준 대기압에서 온도 18도씨 대기가 수증기 분압이 9.5mm Hg일 때 1kg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중량은 수증기 중량 절대습도 X를 물어보네요. X는 0.622 곱하기 대기압력 습공기 전압이죠. 빼기 수증기 18도기 수증기 분압이니까 상대습도 그대로 수증기 분압을 바로 넣으면 되네요. PX 값으로 넣으면 PX 값을 그대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0.622 곱하기 760 빼기 9.5 분의 9.5 값을 취하면 0.0078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부 중에 0.00787kg/kg 다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문제 X는 0.622 곱하기 공기 전압에다가 수증기 포화 수증 상대습도의 포화 수증기 분압분의 상대습도의 포화 수증기 분압이라고 했죠. 즉 그렇다면 우리는 P 대기 중의 수증기 분압은 포화 수증기 분압에다가 상대습도를 곱한 이 값이 다라고 한 번 더 계산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4번 문제. 상대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상대습도 퍼센티테이지 RH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위 중량의 건조공기 중에 함유된 수증기 중량 절대습도를 말하네요. 그래서 아니고 2번 공기 중에 함유된 수분량과
건조공기 중량과의 비? 이 부분은 상대습도는 아니고요. 3번 습공기의 비중량과 그것과 같은 온도의 포화습공기 비중량의 비에 맞습니다. 포화습공기의 비중량 분의 습공기의 미안합니다. 중량 포화습공기의 비중량 분의 상대습도의 포화습공기 비중량을 퍼센테이지 RH로 나타낼 수 있어 3번이 정답이 되고, 포화수증기 압을 PS를 수증기 전기압 PX로 나타낸 것 아닙니다. 네. 3번 습공기의 비중량과 포화습공기의 비중량의 비를 우리는 상대습도라고 합니다. 문제 35번 상대습도를 옳게 표시한 것은, 상대습도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 분압분의 수증기 분압, 네, 요 PS분의 어떤 공기의 수증기 분압을 100%로 나타낸 것을 상대습도라고 합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네. 요 값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상대습도 60%, 근고온도 25도씨인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은 얼마인가? 단 25도씨 포화수증기 압력은 23.8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화수증기 분압이 우리가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 분압분의 수증기 분압, 어떤 공기의 수증기 분압을 상대습도로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포화수증기 여기 상대습도 60%를 그냥 써야죠. 60% 되지. 즉 0.6원 23.8분의 수증기 분압. 그러면 0.6 곱하기 23.8은 수증기 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답은 14.28. 정답에서 14.28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8 공식을, 우리가 상대습도의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37번 다음 그림에서 A점의 상대습도는 몇 %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화수증기의 수증기 분압, 어떤 점의 수증기 분압을 가지고 요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 분압 43.1분의 22.9 이렇게 계산하면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눌렀더니 53.13이 나오고 53.13이 가장 가까운 부분이 1번이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38번
습공기의 절대 습도와 그와 동일 온도의 포화 습공기 절대 습도의 비로 나타내며 단위로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은 절대 습도와 동일 온도의 포화 절대 습도의 B는 비교 습도입니다. 비교 습도. 상대 습도는 수증기 분압비고요. X P분의 X V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비교 습도 상대 습도를 나타내는 거죠. 수증기 분압의 B 즉 PX분의 PS분의 PX값 포화 수증기 분압분의 그 공기의 수증기 분압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39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불포화 상태의 근구 온도는 습구 온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2번 공기에 가습, 감습이 없어도 온도가 변하면 상대 습도는 변한다. 가습, 감습이 없어도 온도가 변하면 상대 습도가 변하죠. 네. 공기 선도상에서 공기 절대 습도가 변해도 온도가 변하면 상대 습도가 변하는 것처럼 변합니다. 3번 습공기의 절대 습도와 포화 습공기 절대 습도의 비를 포화도라고 한다. 절대 습도의 비를 포화도라고 합니다. 포화도. 절대 습도의 비를 포화도로 합니다. 4번 습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건조공기 중량을 절대 습도라고 한다. 이게 수분의 중량을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실내로 추출되는 공기의 상태 변화는 어떤 선을 따라서 변하는가? 현열비선을 따라서 변합니다. 현열비선.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기 선도에서 RA점과 OA점을 믹싱해서 MA점을 찾고 RA에 해당되는 SHF선을 수평하게 SHF선과 수평하게 그으면 요 선을 따라서 우리가 장치 노점 온도까지 잡아준다면 요 온도에서 요렇게 변하는 요거는 현열비선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다음 현열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현열비는 SHF는 현열 플러스 잠열분의 현열 즉 현열 플러스 잠열은 전체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선도상에서 기울기가 클수록 현열비 값은 작다. 현열비는 1이 가장 SHF가 1이 가장 크거든요. 1보다 항상 작은 값입니다. 현열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여기 수평이 되면 1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현열값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잡열 없이 현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하의 현열비는 여기 현열비가 1이죠. 0이 아니고 1이다. 틀렸습니다. 잡열이 커질수록 현열비는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4번 현열비의 단위는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현열비는 단위가 없습니다. 현열분의 잠재는 같은 열이라서 상쇄돼서 현열비 단위는 없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실내 냉방 중에서 부하가 2500kJ/h, 잡열 부하가 500일 때 현열비는 현열비 SHF는 2500 더하기 500분의 현열 2500 3000분의 2500이네요. 계산을 하면 0.83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